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신청 시 자료 제출 현행 양식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좀 변한 것 같아요. 서류 발급 방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별지제 7호, 자료 제출 목록, 채무자 이름 쓰고 이제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아래 표의 해당 네모란에 꺾기 표시를 하고 뒷면에 제출한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은 신청인 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것을 제출합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어제도 공부했습니다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있죠.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의 제출란이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가 아래 목록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맨 오른쪽의 10번 제출란이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적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가로열고 상세증명서,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내역, 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름이 중간중간에 바뀐 경우가 파산에서 많죠.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 이번에 제출한다고 여기다 체크하고요. 체크 못한 이유는 신청 시 이미 제출했던지, 10번 제출. 이건 이제 신청할 때 적으니까 신청 시가 아니라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있을 수가 없죠, 대부분. 이제 요게 특이하죠. 발급 방법 유의사항.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시군구 읍면 등 가족관계 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보 민원 포탈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요즘 이제 USB 갖고 다 띄죠. 사무실에서. 띄워주죠. 그래서 정부 민원 포탈에서 주로 발급받을 수 있죠. USB. 공인인증서죠. 공인인증서 갖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등록 등록 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 민원 포털에서 발급 가능한 바, 주민등록 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로 과거 주소 변동 내역, 여기 나오죠. 과거 주소 전체. 그래서 이거는 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포탈, 정부 민원 포탈에 들어가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과세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받는다. 이게 현재 공인인증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직접 가야 됩니다. 이것만. 2번이 이제 공인인증서로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좀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군구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 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위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해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가 나온 겁니다. 전국 단위로. 이걸 직접 가셔야 돼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일단 자동차.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등록 원부, 갑구을구 모두 포함시켜야 됩니다.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 자료. 이건 보험 증권을 내시면 되죠. 차량 등록 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 민원 포털에서 발급받고, 차량 등록 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 개발하는 차량 기준 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 연식별 일반 시세표, 개별 매물이 판매 가격이 아님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번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여기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입니다. 이렇게 쪼개놨죠. 3번은 보험.
차량. 4번은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소유 부동산을 있으신 분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동산 없는 분은 여기다 표시하면 되죠. 임대차 계약서 4번 등 임차 보증 중 반환 예상을 알 수 있는 자료.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되죠. 발급 방법 유의사항. 등기사항 증명서. 종전이 등기부등본을 지정하죠.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 증명서 대신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은 시군구 읍면사무소에서 가시거나 혹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 민원 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중 재산 처분 관련해서 과거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처분 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 수물 내역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제출해야죠. 그 다음에 돈 주고받은 영수증 사본. 1,000만원 이상 재산입니다. 6번,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보험 관련 서류. 채무자의 보험가입 내역 조회. 그 다음에 보험가입 내역 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항유금.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항유금 내역. 손해 자동차 운전자, 여행자 단체 주말 휴일 상해를 제외하자.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끔 있는 경우가 있죠. 흔히 말하면 이런 거죠. 보험이 뭐 애매하게 한 해약항유금이 한 780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만약에 120만원이 나와서 900만원이 됐다. 그것 때문에 이제 환가당할 수도 있죠. 발급 방법은 유의사항, 조회 내역 등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들어가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이렇게 이제 쪼개놨죠. 근로 영업 기타 소득. 오른쪽 1에서 8은 해당 사실 증명에 대해 발급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진 재료를 제출하시오. 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 기간. 8개가 아니라 이제 9개로 늘었네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증명. 상업하고 계신 분. 휴업 사실 증명. 휴업하신 분. 3번. 폐업 증명서는 여 밑에 있군요. 그렇죠? 3번. 납세 증명 및 체납 사실 증명. 소득 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익 금액 증명. 5번과 6번은 이제 영세성을 알 수 있죠. 영세성. 주로 영세한 거는 이 면세 사업자가 많죠. 7번. 표준 재무제표 증명. 개인 법인. 뭐 표준 재무제표 증명은 일종의 재무상태표를 요약해 놓은 거죠. 8번. 폐업 증명서. 9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2년분. 이건 뭐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인데 종합소득세 내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 과거에 좀 잘 나가신 분들은 이걸 내야 될 수가 있죠. 9번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이건 개인 영업을 하였던 분이죠. 영업소득. 그 다음에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는 급여증명서. 뭐 소득금액 증명은 내도 됩니다. 거기 나옵니다. 최근 2년분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4번. 그죠? 그 다음에 뭐 은퇴를 해서 연금이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 기타의 경우 공적연금을 받는 것들, 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증명서. 채무자가 이제 군인, 퇴직 군인일 수도 있고요. 은퇴 군인일 수도 있고, 퇴직 공무원, 퇴직 교원, 뭐 퇴직 사립학교 교원일 수 있죠. 그때 연금을 받는 경우는 수급증명서를 내시면 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그때는 수급증명서. 수급증명서도 이제 완전한 수급증명서가 있고 항목별로 내시는 분이 있죠. 뭐 장애급여를 받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 있고,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부모 가족, 이게 한 7, 8가지가 있습니다. 내시면 되죠.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는 이제
조사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죠. 연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기타 수입원. 기타 수입원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 잡히는 분도 있으시죠. 뭐, 일용노임, 사대보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노점상, 뭐 보따리 장사,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사대보험 명령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주로 뭐 파출부 같은 경우도 그렇죠. 파출부. 집에 가서 뭐 한 달에 하루에 4-5시간, 많으면 한 7-8시간 하시는 분, 5만원에서 7-8만원. 그냥 뭐 통장으로 받죠. 발급인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증명, 표준재무증명은 정부 민원 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세 표준증명, 부가세 표준 면세사업자 수익금액증명, 폐업증명서, 총합소득세 확정신고서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다.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생활보호자 수급증명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탈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번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계좌.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명의, 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 모든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 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이게 페이인포죠. 페이인포. 그래서 발급받은 은행별 계좌 내역, 상세 내역서. 통합관리, 개통. 그죠? 계좌 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이거는 요즘 다 내게 돼 있죠. 옛날에 안 됐는데 내게 돼 있죠. 9번 재산 및 소득 관련서 이혼. 최근 2년 이내 이혼에 따라 재산 분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오른쪽 위자료를 제출해라.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유한 모든 재산이네요. 두 번째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 3번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이혼에 대해서는 뭐 2022스 613이라는 판결이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워낙 많이 떠들어서 한번 구글, 네이버, 그 다음에 제 동영상에 치면은 수없이 나옵니다. 2022스 작년 이맘때 나온 거예요. 7월달인가 8월달에 613. 이혼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제인이 그건 신분행위이기 때문에 관제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채권자 대위권처럼 신분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재산분할을 안 하고 들어왔을 때 모든 재산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을 때도 이런 경우에도 약간 좀 불합리하지만 그게 신분행위고 그 사람이 신분상 정확 신분행위라고는 이제 인격적 행위라는 얘기죠. 인격적 행위. 인격적 행위라는 거는 법률, 이제 뭐, 우리 민법이라든가 헌법에도 나오죠. 지금이야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법학을 처음 배울 때 인격적 권리는 대의권. 타인이 대신해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는 다음에 따라 제출한다. 시군구, 읍면 등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등록에 기록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2. 최근 2년 이내 재판상 이혼한 경우는 아직 시군구, 읍면 가족관계 등록에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 제출하라.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읍면 등 가족관계 증명서에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분관계가 하는 외국의 증서 등본을 제출하고 이제 번역까지 해주면 좋겠죠. 상세하게 나옵니다. 10번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기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신용상담 보고서 있죠.
이게 옛날에 10번이 뭔지 몰랐는데, 아, 이게 10번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좀 약간 옛날이 좀 이상했는데, 완벽하게 됐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도 채무자들은 어렵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관제인 사무실은 매일 하던 일을 수십 건씩 처리하고 한 달에 수십 건, 뭐 진짜 수천 건을 처리하신 분들도 있고, 뭐 서류가 머리에 딱 떠오르죠. 1번부터 20번까지. 근데 채무자들은 이거를 나눠주고 체크하라고 했을 때 헉 할 거야. 헉. 이거 하는 걸 어떻게 뒤지? 일단 겁에 질리죠.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 갖고 와라. 사무실에서 싹 띄워주죠. 그리고 안 되는 거 아까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든 세목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인감증명서 첨부해갖고 대리발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법원에 소송 내역 조회하라 그러죠. 이 모든 거 신청할 때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소송 내역 조회하고 신용 조회하고 민원기관에다 부채증명서 발급받고 그 다음에 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공인인증서로 훑고 안 되는 거는 띄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관제인이나 개인회생에서 회생위원들이 기록을 뚝 보고 뭔가 좀 냄새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살짝살짝 또 보정명령을 내리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뭐 배우자 같은 것도 요구하죠. 서울은 요 배우자 있습니까? 이게 서울이 아니라 이제 저거죠. 이게 대법원 공식 자료일 겁니다. 이게 별지치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울회생법원 아마 이게 전국 자료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되 지방에서는 이런 걸 무시하고 다시 파산 선고 시에 다시 목록을 내서 또 내라 그래죠. 새로 시점도 많이 지난 시점에서 진짜 좀 짜증나죠. 자기네가 받았으면 있는 걸 알아서 찾아서 아니면 그런 거 내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에 이제 신청할 사건은 부채증명서하고 기본적인 것만 내죠. 어차피 또 뭐 수원 같은 경우 새로 싹 내라 그래죠. 인천도 비슷할 겁니다.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 발급 유의사항을 아무리 자세하게 해줘도 채무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혼이 나가신 분들이죠. 채무 추심돼서 짜증나고 돈이 없어서 짜증나고 또 돈을 벌려고 해도 뭔가 압류당하지 않을까 개인 채권자 친인척들 그쵸? 늘 미안하고 쓰린 마음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 남들과 대인 기피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서류를 제정신으로 그쵸? 뗄 수가 없죠.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일단 보면 이제 질리죠. 그래서 좀 대신해서 발급받거나 아니면 그런 액션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분들한테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진술서도 이제 뭐 샘플을 나눠주면 되죠. 한 대여섯 개 나눠줘서 사무실별로 비치되어 있는 거, 뭐 가정주부형, 뭐 사업자 파산이형, 그 다음에 무슨 뭐 직장 실직형 여러 유형별로 해서 비슷한 아니면 남자 여자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10개 20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필요한 거 딱 주고 비슷하게 써오라 그러면 되죠. 그리고 이제 검토하고 편집하고 그런 거는 이제 챗 GPT에다가 놓으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지금은 이제 뭐 진술서라든가 탄원서 같은 거는 챗 GPT가 잘 씁니다. 그런 시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서류 제출은 지방별로 차이 나지만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뼈대죠. 뼈대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거 뭐 사실은 20프레임 뛰죠. 숙련된 직원은 20-30프레임 뜁니다. 한 사람 거 쫙 한번 뭐 아까 어디에 정부민원 포털에 다 있죠. 웬만한 그 다음에 세무서 정부민원 포털 세무서 보험은 뭐 보험 손해보험협회 국민연금관리공단
쓸 수 있어요. 은행, 페이인포, 금융결정. 몇몇 사이트 들어가면 완전히 뭐 숙련된 직원은 20-30분 안에 하고 진술서 샘플하면 앞으로는 파산은 부채증명서가 이제 문제죠. 부채증명서를 좀 그 민원 대행 기관에서 빨리 글쎄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뭐 파산을 많이 하는 사무실은 민원 대행 안 쓰죠. 자기들이 아마 직원 뽑아서 뺑뺑이 돌릴 겁니다. 오토바이 한 대 사주고, 그죠? 아니면 경차. 오토바이가 좋죠. 오토바이 아니면 무슨 자전거, 그죠? 전기 자전거 잘 나가죠. 그거 사주고 돌아다니면 되죠. 그 기관을 싹 한 바퀴 훑으면 뭐 하루 이제 아마 이게 앞으로는 경쟁력이 하루에 몇 개 제출하느냐, 그죠? 하루에 그런 세상이 오죠. 공장이 되는 거죠. 공장. 파산 신청 공장, 개인회생 신청 공장. 조만간은 아마 다 이게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런 거를 법원에 AI 이제 기술 자료관이 딱 이제 있어서 신청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의 그 서류를 싹 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동의하겠죠. 채무자 홍길동 들어오면 그 사람 거를 예전에는 이제 신청하오면 간단하게 써오면 그거를 법원에 있는 기술 감독관, 기술 자료관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싹 열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아까 1시간에 숙련된 사람은 30분이면 된다 그랬죠. 20분. 그럼 1시간에 2개씩 열어보면 하루 8시간 근무하면 그 사람이 16건에서 20건 정도를 훑을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사한테 보고서 간단하게 체크해서 올리면 판사는 별 문제 없구나. 파산 선고하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혹시 부인 거를 보고 싶다. 좀 궁금한 거, 계좌가 좀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보정명령 딱 내리겠죠. 그거만 딱 해주면 파산 면책은 중간에 이제 신청 대리인을 다 망하죠. 그죠? 신청 대리인을 싹 망하고 신청이 다이렉트로 법원 컴퓨터가 접수를 하면 법원에 있는 판사를 보조하는 실무관 내지 기술 심리관, 특허청에서 쓰는 그런 기술 심리관이 열어보면 이 사람에 대한 거를 검증하는 거죠. 제대로 됐나. 재산 조회도 직접 하고, 은행 계좌도 직접 하고, 뭐 일주일이 끝나죠. 거기서 문제되는 사람, 채권자 이의 기다렸다가 한 달 정도.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런 세상. 그냥 몇 달 안 남았다는 얘기,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결국은 그런 권력을 쥐는 사람만 살아남죠. 권력.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이건 누군가는 인간이 필요하죠. 근데 신청인도 망하는 건 아니고, 다 망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자료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50만원 정도 받고, 이제, 하루에 100명, 50명, 수십 명을 선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것만 조언을 해주는 거죠. 50만원, 30만원 받고 하루에 100건 하면 3,000이에요. 그렇죠? 10건 하면 300이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